네, 네,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67회 줌 특강에 외부 외부 강사를 초빙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재밌어서 제가 다른 모임에서 제가 초청을 드려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강의라서 특별히 초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늘 강의를 수락해 주신 우리 안정훈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그 지성 엘리트 경기도의 출신 그 분들을 모시니까 이거 떨리네요. 아이고 굉장히 그저 영광이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도 같은 시대인데 무즈 파동 때 디아스타즈 파동 때 똑같은 시절이라서 그래도 경험이 공유가 돼서 이해하기가 서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 소개를 하면은 저는 뭐 지금 현재는 65세부터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우선 지금은 이제 책을 한 3권 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지금 한 108개 나라 정도 여행을 했고, 계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직은 뭐 항공우주 소년단의 이사로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서 군대에서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 작가인데 뭐 제 얘기는 간단히 드리고 제가 이제 인생의 1막과 2막이 있는데 제 2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1막하고는 1막은 제가 그야말로 제복을 입고 30년을 의무 책임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 2막은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 제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해서 나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인생 1막보다 2막이 저에게는 또 즐겁고 또 빛나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용석 교수가 그랬죠.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는 시냇물에 떠도는 물고기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진짜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구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양반이 말씀하시기를 103살의 비결을 물으니까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는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런 건데 저는 또 제가 체질에 맞아서 그랬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여친이라고 그래요, 여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행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음 주에 6월 14일 날 미국 가는데 그때 같이 가는 멤버들도 여행에서 만난 친구인데 하나는 32살, 하나는 62살, 그리고 저 72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의 김영석 교수님 말 맞나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 100살이 넘어서 돌아보니까 65세에서 80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였대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책도 많이 좋은 책을 썼고 강의도 했고 뭐 이제 그런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이 든 사람들 65세가 넘으면 실버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가 좀 잘못됐다. 실버가 아니라 진짜 골드죠. 자기 인생을 제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거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할 수 있는 꼭 여행만이 아니래도 그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여행 작가라는 거 전문 여행가 이거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길게 이렇게 여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그 비디오 보셨는데 이게 제가 70살 되던 해입니다. 70살 이제 되던 해에 그 아프리카에 나미비아의 나미부 사막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그 스카이 다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고위 잔치를 이렇게 애들 식구들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막으로 뛰어내리면서 저의 고위 그 잔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여행이 저는 저에게 뜻깊은 거는 저도 그렇게 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참 안 해보던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막에서 낙타도 타고 뭐 샌드보드 그것도 타고 말도 타고 낙타 뭐 하여간 코드바이크라고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것도 타고, 그러니까 정말 그 도전하는 그런 그 나이 70에 하면서 뭔가 생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게 참, 그래서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좀 더, 물론 그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11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소개, 그리고 무엇을 즐길까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제 대개 그럼 많이 이걸 이 순서가요. 많이 궁금해하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숙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어떤가, 교통편은 어떤가, 그다음에 그 밖의 궁금증, 질의응답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네, 예, 그 제가 아프리카를 200일 동안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에, 맨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세 군데로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 임의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그다음에 동아프리카에서 중부죠, 중부,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루완다 간 순서대로, 그리고 남쪽에는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고 나미비아를 가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왜 궁금하실 거예요. 왜그밑 아프리카가요,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시죠? 5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 이 중앙 이쪽은요, 치안이 일단 불안하고 내전 상태이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첫째는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종주하는 코스,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다 가지만 제가 이제 그 이때가 코로나가 막 이제 풀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다 안 풀렸기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여기서 한 4개월을 그 다합이라는 데서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케냐, 이디오피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봤고, 맨 왼쪽에 위에 보면 모로코라고 있습니다. 모로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따로 이제 그 한 나라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총 해서 12개 아프리카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맨 먼저 이제 그 아프리카 그러면 이집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스핑크스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요 피라미드는 진짜 사진 찍기용입니다. 원래는 이 안에 왕의 어떤 그런 미라라든가 부장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도굴당해 버렸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또 그 도굴하면서 이 불이 나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화재가 나서 그냥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거대한 그 유물이 사진 찍기용으로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제 공중을 향해서 점프를 하면 요 가이드가 요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제가 마치 이제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이 나오고 하여간 그런 재밌는 사진을 잘 찍어요. 근데 제가 요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이제 에, 왜 가이드를 썼냐면 그 이집트는요 삐끼가 말도 못합니다. 뭐 말도 말 시켜가지고 뭐 도와줄 거예요 뭐 해놓고 필요 없다 해도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다고. 그리고 뭐 하여간 애들부터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요 이집트에 가면은 팁을 드리자면 한국말을 하는 젊은 이제 그 이집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세 어학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한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는데 하루에 이제 50불을 줬거든요. 근데 음, 아주 편하게.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 사람이 우리를 나를 비싼 식당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현지식 있잖아요. 현지식 땅 정말 음, 싸고 깔끔하고 맛있는데 그게 사실은 큰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잘 활용했고, 그 친구가 이걸 많이 해봐 사진을 이건 하나만 올렸지만 정말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한번 가이드를 50불, 하루에 50불 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스핑키스하고 피라미드는 같이 나란히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낮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호텔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비싼 호텔도 있고 한 50불에서 80불 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고기를 하면 아침 포함해서 한 70불 이 정도 주면은 밤에 이제 피라미드에 뭐라 그러죠? 그 조명 쇼를 해요. 아주 화려하게. 그러면 그 베란다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야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시면은 참고로 하시면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압축해서 이제 비디오로 보셨고요. 이제 다합이라는 데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다합을 잘 몰라요. 여기는 배낭여행자의 브레콜이라고 그럽니다. 꿀단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여행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삼았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지만 가보니까 일반 아프리카하고는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고 또 뭐야 아프리카 그러니까 원래 인종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다 중동. 아랍 그거하고 더 이제 가까운 그런 건데 젊은 사람들은 카이로보다는 요 다합을 많이 갑니다. 뭐냐면 여기가 왜 그러냐? 세계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스쿠버 다이빙을 강사들이 다 자기네 자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랍 무슬림이지만 거기만은 특구예요. 해방구.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다 웃돌이 벗고 뭐 겨울에도 그리고 여기가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을.
그리고 분방한 분위기를, 그 문화를 용납해 주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여기도요, 식당에 가면 여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격하지만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그 모세 뭐 기도했던 그 모세 그 산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 교회 기독교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요르단의 페드라, 거기가 바로 가면은 무박 2일로 그냥 스탬프 다 찍어주고 무박 2일로 페드라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홍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홍해에서 바로 바라보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네. 거기서 아, 이제 그래요. 가면은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이제 페드라라는 성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단지, 젊은이 배낭여행자들이 찾는 그 꿀단지는 뭐냐면, 우선 물가가 싸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킹 같은 뭐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거기서 뭔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도 가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가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방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이거 엄격한 어, 무슬림인데도 여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거기 무지하게 많이 입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간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우리 한국 젊은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른 데는 이 왼쪽 사진 보면은 다른 데는 이 배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포인트까지.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서 걸어 들어가면 바로 밑에 물고기 산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아이러브 다합이 있고, 여기는 모래산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블루홀이라고 그래서 깊은 수초가 있고, 거기가 있어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사막과 홍해 바다가 함께 있어서 여튼 여기, 근데 그리고 그 주변에 승마도 할 수 있고 낙타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카페 뭐,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식당 다 있습니다. 음식 무슨 중동 식당도 있고 유럽식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일식당, 중국 식당. 그러니까 이제 지내기가 상당히 편리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합해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제 집 새들었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새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친구같이, 이 무슬림들이요, 친구에 대해서는, 멀리에서 온 손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대를 하고 잘해줍니다. 라마단 있잖아요. 라마단 있으면 낮에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저녁에만 먹고. 근데 거기에 딱 그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이라는 거는, 여행자, 먼 길에서 온 여행자는 먹어도 된다. 아픈 사람, 음, 임신한 사람은 낮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관대하게 하고 환대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위에 사진 보면 이제 여긴 동유럽에서 온 그 아가씨들인데, 여기서 다이빙 강사, 그다음에 포토그래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둘러앉아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제가 있던 숙소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그때 같이 숙소에 있었던 한국 젊은 친구들하고, 오른쪽 사진 맨 터번 둘른 이 친구는 이제 이집트 친구인데 가수입니다. 카페에서 노래하는 부인이 근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하는데 우리가 저녁마다 가서 하고 끝나면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안경 쓰고 빨간 티셔츠 그게 이제 저고, 그 옆에가 얼굴이 좀 가렸는데 요게 이제 빠니보틀이라고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한 200만이 넘어가는. 그리고 오른쪽에 그 안경 낀 얼굴 큰 친구가 이제 캡틴 따거라고, 이 친구도 10만이 넘어가는, 15만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제 여기 앞에 젊은 친구들도 이름은 없지만 유튜버예요. 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빠니보틀이 남미에서 여행을 하다가 촬영 장비하고 모든 걸
그 버스에서 도둑 맞았거든요. 그래서 멘붕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여기로 온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여기 와서 에너지가 충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그 흩어져 있던 유튜버들이요. 새끼 유튜버들이지 초짜 유튜버들이 빠니보틀이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때 막 모여 가지고 음. 하여간 있는 동안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같이 지내고. 그래서 제 책 그 아프리카 이렇게 재미날 줄이야의 추천사를 보면은 요 빠니보틀 여기 있는 이제 어 뭐야 캡틴 따고 그다음에 이제 쇼다리 부부 얘네들이 전부 그러니까 추천사라는 게 대개 권위자라는 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제 책은 그 추천사에 7 명이 했는데 그때 다 여행에서 만났던 30 대들이 그 써준 그런 추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뻑인지는 모르지만 그 뭐 마음도 젊고 몸도 음. 그 뭐 그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젊은 기를 받아야죠, 젊은 기를. 그래서 음. 저는 음. 여행은 기 받으러 간다 그럽니다. 기 받으러. 그게 이제 여행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위에 사진 보면 하얀 옷 입은 친구들이 이게 바로 이제 베두인족입니다. 베두인족은 소수지만 그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없어요. 국경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국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하여간 그 양떼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프리카 나라들이 인정을 해 줘요. 이 사람들은 그 대신 자기네들로 끌어들이려고 땅을 무상으로 막 줍니다. "여기 정착해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 다 근처에 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건물 짓고 이래 가지고 아주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엄청 부자입니다. 부자 유목민. 그 이제 그게 또 이제 졸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음.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 이집트 이제 처녀는 아니고 그 미세스 그 이혼녀인데 이제 이 친구는 한국에서 그 한 1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해요. 근데 취직을 못 하는 거야.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여자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답은 그나마도 개방적이라 여기서는 무슨 뭐 토산품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 우먼 그런 걸로 인제 했는데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와서 이제 김치 담그는 것도 보여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섞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키 큰 친구 2 미터가 넘습니다. 근데 인제 러시아 친구인데 이제 여기 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귀국을 못 하고 안 한 거죠. 이제 있는데 재밌는 건 아까 그 답가하는 또 우크라이나 청년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전쟁 때문에 못 이제 안 간 겁니다. 근데 인제 이 러시아어가 통해요 얘들은. 그래 가지고 같이 반값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인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린 친구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옛날에 우리가 다 친구로 다니고 서로 그랬듯이 그런 세상이" 그러면서 인제 저희들한테 인제 노래도 불러 주고 간단한 다과도 하면서 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얽히지 않습니까? 세계 각 나라 아랍 사람 뭐 유럽 사람 무슨 뭐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뭐 보고 이런 잘 먹고 좋은 호텔에 자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화를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래서 김영숙 교수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 이거는 그냥 좋은 호텔 가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사진 찍고 이런 자랑하고 이런 거겠지만 추억으로 남기는 거겠지만 진짜 여행은 바로 이런 거다. 예? 그 성장하면서 그 늙지 않고 젊은 마음을 뭐 몸이 안 늙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꾸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오래 있다가 보니까. 예. 그리고 인제 그 뭐 즐길 거리 뭐 제일 하는 게 이제 그 뭐 스쿠버 다이빙인데 스쿠버 다이빙은요 날씨가 나쁘면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오히려 이런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이게 바람이 불면은 그런 거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고 그 왼쪽 아래 사진은 뭐냐면 베두인 마을입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 걔네들이 공연도 하고 걔네 음식도 내주고 그 밑에 사막산 등 트레킹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여기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제 밤에 여기가 별이 진짜 잘 보입니다. 불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베두인 마을 그리고 이제 여기 저 뭐야 이게 다이빙 하는 건데 요 가운데 이제 그 이제 있는 게 이제 뭐 나중에 그거는 아니 난 여기 와서 마스터까지 다 따요. 이 초보로 와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보면은 요트가 있는데 그때가 제가 있을 때 1월 1일 설날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에 미치 다이빙에 미치다라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단톡방. 근데 거기다가 이제 1월 1일 우리 한번 모여서 놀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25명이 모인 거야. 젊은 청춘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죠. 그래서 요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1월 1일 날 나가서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먹으면서 거기서 다이빙도 하고 모여서 저 음악도 하고 또 이제 술 한 잔 먹고 자기들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왜 여기 왔느냐, 내가 뭘 앞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들 이게 참 그 저도 젊은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블루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해변이 바람이 많고 거칠어서 다이빙은 못하고 말을 많이 탑니다. 여기가 모래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꽤 많이 탔어요. 그래서 나중에 몽골 가가지고 이제 달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따로 배운 건 아닌데 이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그때 자신감이 붙은 게 바로 이제 여기 다합에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다합에 있다가 그 요 피라미드 사진 오른쪽에 보면 이게 제 딸이에요. 이 딸인데 왜 왔냐 그러면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불비해서 특히 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집에 있는 거 그 약하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같은 거 좀 옷하고 이런 걸 갖고 왔길래 온 김에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이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합에서 우리 딸도 그 다이빙 배우고 그다음에 후루가다라고 여기는 오링 크루시브 호텔로 유명한 리조트로 가면 왜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비치에서 뭐 하고 공연도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주 휴양지입니다. 여름에 많이 옵니다. 이집트에 가면 후르가다는 휴양 도시다. 다이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룩소르, 아스완, 아부신벨 이거는 전부 이 이집트 여행은요 무덤 여행이에요. 무덤. 가보면 전부 무덤 뭐 유적이라고 그랬을까 보면 무덤이야. 아니면 신전. 근데 이제 거기가 룩소르, 아스완, 아부신벨은 무덤 아니면 이제 신전이 유명한 것이고 이제 카이로는 정말 가보니까 혼돈의 도시예요. 막 차들이요. 그 넓은 제가 이제 조금 거기 좋은 호텔이 있었는데 앞에 차가 있는데 차선인데 한 10차선 되는 대로예요. 이 건널목이 없어요. 최소한 한 500m에서 1km에 하나씩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차들이요 절대 그러니까 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저도 중국 뭐 딴 아프리카 이런 데 가봤지만 여기처럼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서 혼자 구경을 못 가요. 가면 뭐 얼마나 뭐 다리를 건너면 한 사람이 와서 영어로 막 설명을 해요. 뭐 이 다리는 어떤 다리고 언제 만들어 내가 언제 설명해 달라고 그랬냐고. 그래 놓고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돈 달라고 그러고. 이게 참 진짜 혼돈의 도시 정말 그리고 막 그 길거리에도 보면 너무 애들 뭐라 그럴까 애들이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운 거야. 예? 이 저 한푼 구걸하거나 아니면 그 삐끼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 자기 과거의 그 조상들이 세워놓은 문화. 이거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죠. 그 조상들 덕에 먹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좀 너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이제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전이고 이게 이 신전이라는 게요. 보면 무덤이라는 건 뭐냐 피라미드라는 게 다 무덤이거든요. 그 왕이 자기 죽었을 때 거기에 묻히는 무덤을 자기가 살았을 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걸 하는데 그냥 강제는 아니에요. 뭐 최소 임금은 줬대요. 임금은 줬는데 아주 혹사를 시킨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간다. 근데 어떤 왕은 이게 비밀 자기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뭐 죽이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주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재밌는 게 몇백 년이 지나서 도굴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묻으려고 보면은 그 전에 묻어놨던 게 다 도굴돼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까? 그 무덤을 보면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신전을 보면은 신전을 신만 모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넣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하고 동격이다. 참 그런 어떤 그 문화라는 게 가만히 보면 허영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과시라든가 어떤 그 문화가 그런 토양 속에서 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또 이런 그 건축물 같은 걸 못 짓겠죠. 근데 그런 우매함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집트에서 꽤나 멉니다. 그팁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그다음에 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뭐라 그러죠? 크루즈 있잖아요. 2박 3일 뭐 이렇게 하면 그 배가 가다가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부신벨 있는 데까지 가서 보고 그러니까 잠을 배에서 자고 선상에서 나일강 그 크루즈를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편합니다. 쟤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안 풀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배 탔다가 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감염되면.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갔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고 그다음에 나일강도 즐길 수 있는 크루즈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부신벨은 이 저기 뭐야 이제 이 왕이 자기가 신하고 같다 아니면 신보다 자기가 더 위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는 이 신전을 졌는데 아스완 댐을 그 지면서 이게 수몰이 됐어요. 수몰.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해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대 가지고 그 아스완 댐이 있으면 거기서 한 150m 한 200m 정도 될 거예요. 그 잠기지 않는데 옮겨서 그대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다만 여기 그 보면은 그문 있고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강철을 넣었어요. 붕괴되지 않도록 그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 심지어 신 하나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안 붙였어요. 그냥 그대로 떨어진 그대로 원 상태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이게 아부신벨 그 신전이냐? 아부신벨이라는 게 이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 탐사를 할 때 탐험을 할 때 일하던 우리나라 옛날 6.25 때로 얘기하면 뭐 슈시한보이 있잖아요. 하우스보이 뭐 심부름하고 이런 애 이름이 아부신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부신벨 신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집트로 보면 이게 여기를 보러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유적을 그 이라는 애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그 음,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를 또 느끼게 하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이 아부신벨 말고도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느냐?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부도 어차피 그게 수몰돼 버리니까 그 돈 대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라로 다 가서 지금은 이 신전의 유적들이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런 데 이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딸하고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부녀간의 여행이죠. 그래서 마차도 타고 뭐 이런 즐길 수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출혈이 되게 많았습니다. 원래 가성비를 찾아서 혼자 다닐 때는 하는데 그래서 좀 그 아주 아이고 다시는 여행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데 서양 그 할머니들 같아요. 근데 다리도 불편하고 걷지도 잘 못해요. 근데 여기를 보겠다고 유럽 분들인데 이렇게 막 진짜 저보다 더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 몸도 힘들 텐데. 그래서 여행엔 나이가 없다. 예? 그 진짜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걸 저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제가 간 데고요. 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그 카이로에서 북쪽에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로마가 여기를 점령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크레오파트라가 로마의 두 영웅하고 그 러브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카이사르,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아웃되고 나서 안토니우스하고 10년 넘게 12년인가? 아주 안토니우스가 그 점령해서 걷어들인 것들을 크레오파트라한테 다 주고 로마로 안 보내고 크레오파트라 다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안토니우스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죽게 됐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낮아서 세계 역사가 달라질 정도로 그 사람이 그 로마 시대에 이 연결을 해서 참 역사에 많은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여튼간에 그런데 이 지금은 카이로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오히려 카이로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인데 카이로보다 오히려 깨끗해요. 왜냐하면 전통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냥 규모가 있고 현대 상업 이 배가 들어오니까 상업 중심지고 이게 두 번째 도시지만 활기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카이로보다 그 더 깨끗하고 활기 있고 그런 도시고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제 그런 도시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이 일몰이 진짜 그 일몰이 참 유명합니다. 그 연 회장님 그 지도 한번 예. 보여주시죠. 그 저 위에 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에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지도가 파랗게 칠해져 있죠. 이 이집트는 전부 황무지입니다. 그냥 막 그 모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 흙도 아닌 그 부서지기 쉬운 그런 누런 그런 흙들이고 막 이런데 여기만 파란색이에요. 가면 여기는요 초원이 막 있고 그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수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 이런 거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때 이집트 땅을 이거 먹었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전체를 먹었던 건데 이 이스라엘이 관리가 안 되죠. 결국은 이제 평화협정하면서 다 줘가지고 여기는 지금도요 그 검문 이런 게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그런데 여기는 전부 그야말로 황량한 땅이에요. 이 땅은 넓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그 알렉산드리아하고 카이로 이 사이는 진짜 옥토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구절이 연상될 정도로 상당히 풍요로운 그래서 다양하다 같은 국가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다합은 그 시나이 반도의 아주 끝에 예, 있는 거네요. 예, 그죠? 맨 끝에 아래쪽 쪽에. 예, 여기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예, 요거는 잠깐만. 예, 요 예. 나이로비 예. 그래서 그 아까 지도에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보면은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아래 여기 다합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건너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고 보여요.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여기.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음. 그래가지고 원래 사우디가 코로나 전에 거기서 다리를 놔가지고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동 국가에서 아프리카까지 하려고. 근데 음. 그 지금은 이제 그 중단된 상태고 가보면 여기 중국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자기네가 다리를 놔주겠다 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프리카는 가보면요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서 곳곳에 북한이 많이 해준 게 동상 이런 그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벽화 이런 거. 돈 안 들이고 오래 남아서 생색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 데리고 가서 농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가르쳐서 지금은 이제 북한은 왜냐하면 가면 맨날 뭐 쌀 좀 도와줘라, 뭐 옥수수 도와줘라 이런 소리나 하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해줄까, 다리 놔줄까,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아니지만 보니까 북한이 뿌리를 굉장히 오래전에 내려가지고 가면 꼭 물어봐요. 사우스냐, 노스냐. 그러니까 지가 이제 북한 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여기 이 이집트에서부터 아프리카 전체가 보니까 그 북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미리 가서 그 뿌리가 아직도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렇다고 뭐 위협적일 정도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거기 좀 대사관이 있어도 너무 초라해요. 가 보면 그쪽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가서 보면 완전 뭐 슬럼화 비슷하게 된 그런, 참 보면 같은 민족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다음 가시죠. 한번 볼까요? 예. 그 케냐하고 이제 잔지바르. 예. 그래서 이제 그 다합에 있다가 이 케냐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32살 그 수정이, 저 뭐야, 연주하고 결애라는, 그 서로 둘 다 서른, 남자 여자 다 32살인데, 삼촌 우리 케냐 가는데 가실래요? 야 당연히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주 동안 그 사파리 하고, 그 친구들은 돌아가고, 저는 야 나는 여기 가면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계속 돈다.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가 이제 그 케냐의 수도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기 있어요. 크고. 그리고 이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준공용어라서 이 여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영어가 잘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왜 갔냐면 마사이 마라 그 사파리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나이로비에서 전부 예약을 해요. 팁을 드리면 나이로비에 가면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2박 3일, 3박 4일 이런 걸 이제 옵션 그 가격 알아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면 거기서 이제 조인을 시켜줘요. 그럼 이제 미니버스로 해서 이제 그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거기에 이제 텐트가 있어요. 2인 1실 그 국립공원 안에. 그리고 식사 다 포함, 간식, 뭐 차량 제공, 그다음에 사파리 차로 안에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사이 마라는 가격이 좀 쌉니다. 한 그 당시에 한 4, 50만 원이면은 2박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세 명이기 때문에 딜을 했죠. 그랬더니 깎아주더라고요. 또 경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건 거기 가서 잘 활용하면 그 할 수 있고, 특히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에, 마사이 마라는 조금해요. 한 10%밖에 안 돼요. 어디에 비해서 그 탄자니아 붙어 있는 탄자니아의 그 제일 유명한 거 있죠.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세렝게티. 네. 세렝게티에 비해서 10% 예,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들을 보기가 쉽지요. 그리고 면적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고 가격이 음,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마사이 마라는 좁기 때문에
짧은 네, 그, 일정에 소화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마사이 마라 붙어 있어요, 네, 그냥. 예, 네, 그냥 바로 밑에가 세렝게티. 세렝게티가 세렝게티. 제일 큰 그 사파리거든요. 근데 세렝게티는 비쌉니다. 그 한 2배 정도 줘요. 왜냐하면 일단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뭐냐? 마사이 마라는 언제 가면 되느냐? 이게 동물들이 물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물을.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언제 마사이 마라에 비가 와서 물이 많냐 하면 8월에서 10월 이때 가면요. 정말 이 세렝게티에서 흩어져 있던 그 동물 떼들이 좁은 데 와서 그냥 물을 먹으니까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8월이나 10월경에 가면은 무조건 마사이 마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계절에 가면 내가 이제 여유 있게 보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거는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사파리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빈민촌이 있어요. 이 나이로비에 세계 3대 빈민촌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닐라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 뭐 그래도 하여간 여기를 이제 그 같이 갔던 연주가 삼촌이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이드를 샀습니다. 왜냐면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를 이제 하루에 얼마 주고 가서 이제 그 사는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참 뭐 빈민촌이라는 건 어느 나라나 있죠.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마닐라에 있잖아요. 리우데자네이루에도 보면 예수 큰 그 거대 입상이 있는데 그 앞에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 부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거기가 진짜 아주 위험한 그 마약 소굴이고 가난한 자들의 그 동네인데 그러잖아요. 저 예수님 부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뒤도 좀 돌아다 보십시오. 브라질에 가면 그렇게 낙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그 나이로비도요 부자들은 또 잘 삽니다. 근데 이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특히 하나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동네를 다 돌아봤는데 무슨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더우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야. 보면은 옛날 보면 그 뭐라 그럽니까? 막 쥐야 쥐야 막 울부짖으면서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광적인 그런 그게 먹히는 그게 아니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제대로 진짜 복음이 돼서 이 사람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그 애들 눈방울을 보면은 똘망똘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좀 미래에 애들한테 좀 이거보다는 나은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느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를 왜 갑니까? 이거는 이제 빅5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빅5. 빅5 뭐냐? 여러분 아시죠? 첫째가 사자죠. 사자. 네, 코끼리. 그다음에 이제 버팔로, 코뿔소. 그다음에 표범. 요게 빅5입니다. 요걸 보면 제대로 다 봤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린이나 뭐 이런 다른 거는 하마 이런 건 다 이제 양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빅5를 가서 이제 다 봤는데 뭐랄까 생동감이 있고 근데 이게 사자나 이 표범들이요 낮에는 활동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밤에만 사냥을 합니다. 낮에는 보니까 막 늘어져서 자요. 근데 그러니까 낮에는요 이 동물들도 알아요. 이 뭐 이런 동물들도 겁을 안 내고 막 다녀요.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긴장하고 이제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 근데 하여간 이런 자연을 보면은 아프리카를 간다면 아까도 제가 윤혜자와 잠깐 얘기했지만 이집트. 근데 이집트가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오히려 케냐나 그 탄자니아의 사파리 국립공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아프리카 가시면은 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3대 그 국립공원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그 모든 동물 연국 찍는 데는 그 세렝게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이 마라. 마사이 마라는 마사이족이 전사들 아닙니까? 그 사자 잡던 전사가 이제는 완전히 관광객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상인으로 변해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건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있는데 거기는 이런 육식 동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츠와나라는 데 가면 초베라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도 그런 육식 동물들은 많지는 않지만 좀 평화로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 본인이 이제 골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진짜 빅파이를 보고 야생의 그런 걸 보겠다 하면은 탄자니아나 이제 그 세렝게티나 마사이 마라. 그다음에 좀 트레킹도 하고 자연 속에 묻혀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하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프리카나 보츠와나 초베나 이렇게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기 그걸 보면 그다음에는 이제 마사이 마라 견학을 합니다. 그 이 동네에 들어가는데 10달러를 내요. 그러고선 이제 가면은 이제 같이 춤추고 의상 입혀주고 그다음에 불 피는 거 보여주고 그 사람들 사는 집에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 정말 이 흙지부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나면 기념품을 인제 거의 뭐 인제 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참 그렇게 이 참 옛날에는 정말 전사들인데 이 완전히 이제 지금은 기념품상처럼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식당 그 밥 학교의 식당입니다. 근데 뭐 열악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은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그 구경도 잘 시켜 주고 안내해 주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도네이션 그 방명록에 사인하고 "얼마 도네이션 하겠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품을 안 샀거든요. 왜냐면 여행을 오래 하기 때문에 짐이 돼서 안 샀는데 '그래 여기는 쪼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그 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짐이 되는 기념품 산 거보다는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인제 그 마사이족 그 동네에 가까운 곳에 나쿠루 호수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식 동물만 있어요 그 호수에. 그다음에 크레센트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크레센트가 초생달이라는 거거든요. 초생달 섬인데 이게 왜 이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촬영지예요. 그 인제 여자들이 로망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 머리 뒤로 하고 초원에서 로버트 redford 그 잘생긴 친구가 머리 감겨 주면 자기도 한번 그런 그 남자한테 예? 이제 그런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비행기로 그 풀밭에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내려오잖아. 야 저 나도 경비행기 타고 한번 저러고 싶다. 남자의 로망, 여자의 로망이 다르지만 아유 그 음악도 OST도 좋고 근데 여기가 그 촬영지입니다. 근데 홍합 뭐 떼도 있고 길이 평화롭고 뭐 이 크레센트 섬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원래는 여기가 이런 동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소품용으로 초식 동물만 데려다가 여기서 놓고 방목을 하면서 사진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촬영이 끝나고 가면서 철수하면서 이거 그냥 놔둬 가지고 그게 인제 초식 동물의 천국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게 볼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면은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찍었던 집도 있고 그래서 좀 볼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면 좋습니다. 예 나이바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인제 관문 도시입니다. 여기서 그 나이로비에서 나이바샤를 거쳐서 우간다로 이렇게 이게 국경에 있는 국경 도시인데 관문 도시죠. 근데 놀란 게 그 길은 짧지만 4 차선으로 돼 있는데 화물의 물류가요 엄청납니다. 아프리카지만. 화물차가요 엄청나게 다녀요. 근데 인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사이 마라도 가고 나쿠루도 가고 이게 다 갑니다. 헬스 게이트 그다음에 크레센트. 근데 이제 그 도시가 꽤 큰 거죠 여기가. 근데 이제 한 세 번째 도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왼쪽 맨 위에 사진은 식당입니다. 로컬 식당인데 참 힙하잖아요 이 그림이 페인팅이. 그 블랙과요 이 컬러 원색이요 참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그 생선 그냥 그 말려서 파는 그 생선을 여기서 구워서 그 제가 인제 생선 맨 오른쪽은 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밑에 뭐 순대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짜요. 근데 하여간 외국인이 이런 로컬 식당에 처음 와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신기하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아프리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생선하고 그냥 한 끼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바샤라는 도시 여기에서
개인 여행 이게 패키지로 가면 여행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촬영지 라이온 킹 영화 라이온 킹의 촬영지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저는 이제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서 갔지만 에, 저 우간다를 가려면 여기서 그냥 차 타고 넘어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음. 나이바샤가 나쿠루 있고요. 여기 예, 네. 이 나쿠루 있고 나이로비에서 나쿠루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 그래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간 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여간 그 중심 도시예요. 그쪽에서는 그 마사이 마라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찍은 그 중심되는 도시. 그리고 맨 아래 사진 보면요. 이 몰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 몰에 못지않게 커피도 비싸고 그다음에 맛도 있어요. 케냐 커피가 원래 에디오피아 커피가 원조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근데 이 케냐 커피가 품질 관리를 잘해가지고 AA 플러스 나오는 게 많아요. 그 브랜딩도 잘하고. 그래서 요 커피숍에 가면 커피가 뭐 아주 엄청 비싸요. 그 나라 돈으로는 한 3, 4천 원씩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비싼 거죠. 그 나라에서. 근데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 게이트라는 것은 그 만화 영화 킹 그거를 무대인데 저도 가족들하고 봤는데 저도 만화 영화는 뭐 그렇게 못 봤지만 그건 아주 작품이 명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자전거로 가는데 요런 이제 비포장길을 달려서 외국 사람들도 다 자전거로 갑니다. 근데 아래 왼쪽에 보면은 그 언덕 있잖아요. 그 첫 장면에 그 우두머리가 그 두목 그 사자가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 그 정글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무대 그렇게 했던 거고 내려올 때 보니까 애들이 나무에서 내려와요. 옛날 우리 시골 특히 그뭐 어디 음, 산골 마을에 그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음, 가면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오고 했던 그 풍경이 연상돼서 참 음. 좀 감회가 새로운 그런 전경을 이제 봤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집트, 수단, 그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케냐를 먼저 갔어요. 그러냐면 케냐가 그, 그 결의하고 연주가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같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혼자 여행을 하려니까 그럼 위쪽에서부터 하자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케냐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케냐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또 간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제가 왜 갔냐면 이 참전 16개국 중에서 아프리카 중에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참 이집트 아 뭐야 에티오피아가요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때 황실 근위대 강요 부대라는 걸 파견해서 연전연 무패의 기록을 세운 부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갔을 때 거기서 다 숙청당했어요. 왜냐하면 공산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갱이 그렇지 아니까 악질 반동이죠. 북한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너무 못 삽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못 사는 것처럼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집도 지어주고 뭐 먹을 것도 보태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교육에 이제 우리도 좀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제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 커피의 본산지입니다. 에, 거기에 목동이 하루는 보니까 염소떼들이 막 잠도 안 자고 막 발광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뭔 풀을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데 보니까 그게 커피 나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열매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해서 볶아가지고 마셔보니까 자기도 각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먹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이게 악마의 음료다 그래서 못 먹게 했대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가공해서 그 먹어보니까 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서 에, 원래 시조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커피의 시조는. 그런데 칼리프라는 목동이
그걸 처음에 발견을 해서 먹은 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보세요. 막 길거리에서 다 이렇게 숯불에, 그다음에 그 후라이팬 놓고 숯불에 구워 가지고 볶아 가지고 이렇게 짐 이제 짜 가지고 걸러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 인제 그 커피 세레모니라고, 그 호텔에서 그걸 보려면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로컬들은 그냥 요 팝콘하고 빵 갖다 놓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로 했는데, 커피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 길거리에서 파는 커피가 우리 돈으로 한 300-400원 합니다. 근데 이런 커피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아주 진한 거. 거기다 얘네들은 설탕 타 가지고 그냥 먹어요. 근데 맨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게 제일 유명한 커피숍인데, 여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에스프레소 탁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 좀 각성하는 그런, 뭐 우리로 옛날에 바카스 뭐 그런 분위기, 그런 음료. 그래서 여기는 커피 문화가 시작은 됐지만 발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요, 물론이겠어요. 제가 서쪽은 제가 못 가 봤지만 가본 나라들 중에서 그 여자가 제일 예쁜 데가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진짜 나오미 캠벨 동생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특징은요, 위에는 남자도 그래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여자는 참 예쁘고. 근데 갈수록 진짜 아프리카스럽게 작아지고 좀 못생기고 그렇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갔어요. 근데 탄자니아하고 잔지바르는 같은, 그러니까 잔지바르가 탄자니아 소속인데 재밌는 게 일국 이체제입니다. 일국 이체제. 그래서 탄자니아에도 대통령이 있고 잔지바르에 대통령이 있고, 이 저기 뭐야, 비자도 아주 스탬프도 다 따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왜 갔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보면은 그 프레디 머큐리 아시죠? 네.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보면 '나는 스타가 아니라 전설이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그 락의 전설이 되고 싶다. 근데 정말 불어냈거든요. 게이인데다가 인도 출신에다가 또 아프리카 잔지바르 섬에서 살다가 거기서 여기도 이 탄자니아도 공산화가 됐어요. 옛날에 인도 사람들을 영국인들이 데려다가 식민지 통치하는데 아프리카 썼거든요. 근데 이 혁명이 딱 나니까 공산혁명이 되니까 다 털린 거죠. 목숨만 겨우 건져 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제 가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운한, 그런데다 또 배화교도예요, 배화교도. 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뚝 섰는데, 그래서 인제 이 생가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그리고 그 골목. 그리고 제가 인제 프레디 머큐리 사진 옆에서 찍었는데, 제가 이 영화, 제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그렇고 영화 때문에 인제 꽂혀서 간 데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 이게 보면은 잔지바르 섬에 스톤 타운이라는 데거든요. 그리고 인제 밑에 거기 명물이 뭐냐면 막 다이빙입니다. 막 다이빙. 애들이 하루 종일 이 바닷가에서 온갖 포즈로 다이빙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인제 그런 구경거리. 그리고 바로 요 앞에 팁을 드리자면 야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거기 가서 인제 다양한 음식이 시내에 비해서는 쪼끔 비싼데 분위기죠. 그래서 인제 거기도 한번 가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인제 이 잔지바르 섬은 정말 이 노예섬이에요, 노예섬. 노예 수용소. 그래서 콩고 내륙까지 들어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냥을 해서 잡아다가 여기다가 인제 가둬두고, 밑에 왼쪽에 있는 게 감옥입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똥오줌 다 하고, 이게 사람들을 쇠사슬, 거기 보면 더 잔인한 사진들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래 가지고 인제 인원이 채워지면 인제 배로 팔아 넘기고, 예쁜 인물이 괜찮은 거는 또 인제 아랍 사람들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요거를 그 리빙스턴이 영국의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이 인제 이 노예를 이걸 폐지를, 사실은 영국이 지배를 했으니까 제일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폐지는 영국이 시켰고, 그 감옥 자리에다, 노예 수용소 자리에다가 영국 성공회 교회를 져 가지고 어떤 대속하는, 그래서 인제 그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빨리 이거를 이제 정리한 그런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킬리만자로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어디 가도 이 한국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 가면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로 물어봐요. 왜냐면 한국의 중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킬리만자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있잖아요. 근데 조용필한테요, 이 탄자니아 정부에서 문화 대훈장을 수여한 거 아십니까? 그 관광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비싸요. 트레킹해서 정상 5,800m 올라가는데 17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만년설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만년설이 지금 녹고 있어요. 내후년이면 완전히 녹아서 뭐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거기는. 근데 인제 그날 비가 와서 보면 왼쪽에서 철수하고 막 이러는데, 요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경비원한테 제가 붙잡혔어요. 뭐냐면 들어왔으니까 입장료, 아니 산에도 안 올라갔는데 무슨 입장료야. 근데 안 된대요. 왜 총찬 놈들이 저를 그러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 뭐 내가 기다릴 테니까." 결국은 이제 안 내고 왔는데, 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당하는 게 좀 그런 거지 뭐. 예, 다음. 우간다는 사실 볼 거 없어요. 옛날에 엔테베 특공작전 뭐 그 영화 정도. 근데 여기 가면 분연휴수라고 있어요, 분연휴수. 근데 여기는 진짜 때묻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모습, 물도 그렇고. 요 왼쪽에 보면 통나무 요거 깎아 가지고 만든 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샤워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아래 물을 끓여 가지고 찬물 섞어서 위에서 부어 줍니다. 그러면 샤워장이 하늘이 빵 뚫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천연의 인제 샤워장에서 그런 자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호롱불 있죠. 저녁 먹을 때 해 지는 거 보면서 깜깜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주 운치 있게 2박 3 일을, 이런 여행도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키갈리, 여기 르완다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가요, 옛날에 인종 말살 뭐 해 가지고 대학살을 했던 그런 지금은 아주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도시가 아름답고요. 깨끗하고요. 특히 교통 질서 잘 지키고요. 정말 아프리카가 같지 않은, 그리고 나라가 조금, 아프리카가 우리가 조그만 나라들이요, 통치만 잘하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새로운 발견이랄까요? 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나서 인제 르완다에서 제가 우간다로 인제 넘어가게 됩니다. 탄자니아에서 왼쪽에 인제 가면 인제 르완다가 있고, 다음에 넘기시죠, 여기는. 아, 여기. 예, 예. 르완다. 예. 조그만 나라예요. 이제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우간다 갔다가, 우간다하고 붙었잖아요. 여기는 택시 있잖아요. 국경 택시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우간다 갔다가 르완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밑에 가는 인제 잠비아로 인제 간 겁니다. 왜 갔느냐? 여기 인제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폭포 가러 간 겁니다. 다음 가시죠. 이거 비디오인데, 예, 한번 보시죠. I will take a picture rainbow. for loud noise.
음. 아, 이제 뭐 남쪽 남아프리카라는 게 이제 남부 쪽에 그 잠비아를 가는데 거기는 그 리빙스턴이라는 도시가 빅토리아 폭포하고 이 리빙스턴하고 잠비아하고 짐바브웨 국경에 붙어 있어요. 그 중간에 여기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대 폭포를 다 이제 가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탔는데 헬기가 생각보다 가격도 싸면서 아주 그 좋은 또 그 처음으로 이제 한번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비디오까지 다 찍어주거든요. 여기 비디오에는 지금 여기는 안 넣었는데 비디오까지 다 찍어가지고 뭐 한 2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그냥 세 명이 탔거든요. 세 명이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를 갔는데 이 아프리카는 다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남쪽은요, 우리 한국하고 호주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입니다. 추워요. 가니까 여름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지만 이 땅구멍이 열려서 그런지 가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복 입고 이제 갔는데 요게 이제 그 테이블 막 마운틴 위에가 테이블 같이 생겼는데 요 케이블카가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케이블카인데 바람이 불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케이프타운 가면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이 테이블 마운틴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마운틴에서 본 이제 시내의 모습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사진 가운데 보면은 그게 바다에서 본 그 테이블 음, 마운틴. 그리고 이제 그 왼쪽은 뭐 도시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이 워터프론트라고 그 바닷가에 옛날 영국이 건설 이게 다 영국이 그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여기 가면 번화해요. 정말 여기 운치 있고요.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근데 가게도 많고 카페, 식당 그다음에 그 유람선도 많이 다니고 지금 금년도에 조사한 거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 남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생계형 강도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정전, 단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학연수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유학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한국 교민들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나라가 돼가지고 옛날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서 그 독립에 기여한 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 동상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가 분명히 독립유공자 맞죠. 근데 이 사람이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가지고 전부 인마이 포켓. 여기가 저기 다이아몬드 뭐 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옛날에 전기 때문에 그런 점에 단전도 되고 단수도 되고 이 빈민촌이 옛날에는 부촌하고 떨어져 있었거든. 부촌이라는 게 뭐냐면 알아두세요. 그 테이블 마운틴 주변 여기가 부촌이고 멀리 떨어진 게 빈민촌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이제 붙었어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강도도 하고 절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 부패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또 여기서 느낀 게 지도자가 정말 뭔가 확고하고 뭔가 좀 뭐 그러지 않은 나라, 그 공무원이 부패한 나라 보면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이제 여기 뭐 물개도 있고 뭐 이거 이런 펭귄 같은 거 볼거리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남미 가도 볼 수 있는 거고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거기가 이제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속 유럽입니다. 이 프랑스 마을이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들어갔어요. 나중에 영국 사람이 오면서 밀려가지고 밀리고 그래서 도시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개 포도 농장. 그래서 세계적인 와이너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그 치안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었던 숙소인데 에어비앤비로 얻었는데 문이 사중이에요. 철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현관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이 인도계 그 부자인데 차가 뭐 12대나 있고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싸게 있었는데 그만큼 이 치안이 불안하니까 세상에 문을 철문까지 해서 네 군데씩이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가면은 남아프리카는 기본 코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케이프타운. 여기 케이프타운입니다. 거기는 조그매요. 근데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등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마주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희망봉이죠. 희망봉. 음, 그래서 만나는 바다. 여기서 이제 가면 인증샷 찍는 데입니다. 그맨 오른쪽 그 아래 거기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죠. 제일 액티비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는 독일 식민지였거든. 스바코프먼트 독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독일 도시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네, 왼쪽이요. 왼쪽. 네, 네. 네. 스마코. 네, 그 나미비아. 근데 여기가 독일 식민지인데 깨끗하고 근데 이 거기서 이제 액티비티를 많이 했습니다. 쿼드바이크도 타고 다이빙도 하고 썰매, 낙타 그런데 여기가 그 붉은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그 바다와 그 대서양과 바다가 만나는 그러면서 그 철성분이 날라온대요 바람에. 그러면 철성분이 3% 이상 되면 색깔이 변환됩니다. 모래가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 그래서 붉은 사막이요. 실제로 보면 그냥 그런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나미비아는 액티비티 하기 좋고 싸고 그다음에 그 붉은 사막 사진 찍으면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막이 있는데 이런 차로 그냥 뭐 지그재그로 해서 갑자기 확 내려오고 그 놀이공원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막에서 이제 와인에다가 이제 그 같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이제 문화도 즐거운 추억으로 이제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인데 보츠와나로 다시 가서 그 마온이라는데 태초에 이게 이제 델타 습지입니다. 람사스 습지 있죠.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그 람사스 습지. 여기는 이 배들이 동력 배들은 못 들어가고요. 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 거기 동물들하고 사람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어요. 그러고서 이제 해서 이 허파의 역할 그 아직 오염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진짜 순수한 자연 그걸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초베 국립공원 있는 마운이라는 데입니다. 초베예요, 초베. 그 국립공원 이름은. 예. 근데 아주 평화롭고 정말 아프리카의 진짜 그들의 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유적은 무엇을 질까 어디를 저기 예, 윤 회장님 네. 5분 그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딱 끝낼까요? 예? 30분에? 아니, 이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예, 그렇게. 역사 유적, 그러니까 역사, 그러면 이집트로 가야 되고, 자연 동물은 케냐, 그 마사이마라, 세렝게티, 사파리 투어 가셔야 되고, 영화의 현장, 그거는 이제 케냐, 나쿠루 섬, 그 헬스게이트, 잔지바르 섬. 액티비티는 단연 나미비아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휴식은 제가 보기엔 보츠와나 이런 데가 좋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숙소도 이제 물론 이제 호텔 비싼 데도 있지만 되게 보면 10,000원에서 뭐 저 같은 경우 한 2만 원대에서 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그 다베에서 제가 그 집 방 2개하고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마당 특히 마당이 전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마당 있는 집을 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달에 35만 원. 그래서 이 물가가 생활 물가하고 관광 물가가 무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가서 여행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같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네. 식사도 여기 쌀 음식이 많아요. 쌀 음식. 그리고 콩.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닭고기. 그래서 빵만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먹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빵 조식이잖아요. 조식 그렇게 먹고 맨 오른쪽에 콩인데 이게 그냥 이게 찢어 가지고 싸서 먹는데 콩 음식이 몸에 좋으니까 그 괜찮더라고요. 쌀 음식이 많아 가지고 음식도 그렇게 다만 주의할 거는 물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위생이 안 된 길거리 음식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음식은 크게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한국 식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가서
가격도 안 비쌉니다. 10,000원 미만이에요. 김치찌개고 뭐고 다. 뭐 이제 보통 우리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교통편은 뭐 그러니까 이게 여행 경비가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갔다 와서 한국 와서 다시 뭐 남아프리카 가고 이래 보세요. 비행기 싸기 벌써 얼마입니까? 비행기 싸기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처음에 다합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는 주로 기차 뭐 그다음에 버스 이런 걸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숙소도 그렇게 한 2만 원대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이제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하니까 오토바이, 뭐 카누, 택시,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버스 여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저겁니다. 사파리 칸데 이게 남아공에 시작해서 잠비아 그 빅토리아 폭포 위에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자고 다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밥을 해서 먹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도 살 수. 근데 가격은 한 500에서 700 하던데 아프리카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이 텐트를 갖고 다니면서 자요. 그리고 밥도 해 먹어요. 그래서 좋은 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개인이 다녔으니까 이건 안 했는데 요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머물 것이냐? 그렇게 뭐 이집트, 케냐 그러면 한 10일, 15일 이렇게 하면 되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니까 그래서 여름에 가면 그래도 여름에 가면 거긴 겨울이잖아요. 가면 좀 춥긴 해도 우리나라 거만큼 안 춥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그쪽 겨울에 가는 게 좋다.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황열병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 조심하고 그리고 밤에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저도 밤에는 270, 260 있으면서 안 나갔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사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하고 밤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괜히 술 먹고 기분 내면 그러고 이제 만용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다 본 것 같은데 지도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딱 30분 됐는데 질문해 주시죠. 그 다녀보신 중에서 예. 가장 그 추천할 만한 곳 아까 이제 몇 군데 얘기하셨는데 예, 예. 가장 그 볼거리도 있고 그런 한 세 예. 군데 정도를 추천해 주신다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인류 문화의 그 발상지고 어쨌든 그 거대한 그 예. 건축을 하려면 그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서 막 날르고 이런 거 건축학적인 거, 그 인류 음, 문화학적인 거 이런 거 이제 역사학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집트는 그냥 가서 그런 걸 이제 한번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생동하는 그런 걸 느끼려면은 사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렝게티나 마사이마라 그리고 이제 음. 어, 남아공은 워낙 이제 친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데 저는 두 군데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잔지바르 저는 이제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촬영지 때문에 갔는데 그 세이셀 군도 같은 데가 조그맣지만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15,000불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다고. 그다음에 그 바오밥 나무로 유명한 그 있잖아요. 마다가스칼. 그런 거는 이제 조그만 나라인데 그거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군데 정도에다가 뭐 따로 한다면 그런 섬나라 이제 요런 데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 마다가스카르는 진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냥 바오밥 나무 근데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보츠와나는 어땠어요? 보츠와나 자체는. 보츠와나는 진짜 제가 골프를 거기서 여기 오래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민들이 너무 환대를 해줘요. 그 외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밤마다 모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는 못 나가니까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해. 그러니까 고기가 거기는 제일 싸거든요. 그 영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보츠와나 소고기를. 근데 그 바베큐를 이제 매일 저녁에 해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먹고 이제 하는데
그 골프를 매일 친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칠 수 있냐 혼자도. 그러니까 골프 장비 뭐 교민들이 뭐 신발 뭐 다 갖고 와서 치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치라고는 안 쳤죠. 안 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혼자 가서 저 오후에 9홀 매일 돌았거든요. 그럼 12,000원. 캐디 안 쓰고 내가 카트 끌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면 아까도 보셨지만 가면 뭐 멧돼지가 갤러리예요. 원숭이가 갤러리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골프 치면서 아주 한 2달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아공도 갔다 오고 나이가 갔다 왔지만 그 나라는 조그만데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거든요. 전량 영국으로 수출하는데 이 나라는 부정부패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낳으면은요 대학까지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하고 혈당 있다 저기 고혈압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 내가 오래 다니니까 약이 없다니까 이거 하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값 다 공짜. 심지어 이게 당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까지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런 게 복지가 잘 돼 있고 지금은 좀 그렇다는데 옛날에 유학 가면 유학비까지 다 대줬대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이 보츠와나가요, 가발이 또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가발 때문에 가 있다고. 한 벌써 30년 전에 이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니 이런 데 간 사람들이 뭐냐면 다 가발 공장을 했더라고요. 재밌는 거 뭐냐. 세계에서 가발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대륙이 어디냐? 아프리카예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소비하느냐? 아프리카예요. 이 수출을 다 할 것 같아. 물론 수출도 하지만 아프리카의 머리가 다 뽀글뽀글하잖아요. 머리가 안 자랍니다. 이게 딱 떡지듯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자들이 머리 길잖아요. 다 가발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아도 집에 가면 가발 2-3개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싼 거냐 예? 좀 덜 비싼 거냐 차이지. 그래서 이제 가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안 되죠. 거의 직원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잘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마이온 정도 볼 거 있고 볼 건 없지만 그 인심이 좋고 뭐라 그럴까? 교민들이요. 그렇게 다른 나라 교민들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고 저 환대받으면서 나중에는 뭐 웃으면서 이거 추장 노릇하고 가네요."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예. 네. 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음, 우리 주 목사님은 어,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예, 구현 그, 뭐 저기, 한 가지 보츠와나 한 예. 사람씩 얘기해도 될까요? 오케이. 주 목사님. 예. 보츠와나에 오래 계시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그 나미비아 이쪽 이렇게 주로 예. 다니신 것 같다. 두 예. 달 계시면서. 예. 그 이동 수단은 주로 뭘 이용하셨습니까? 어디 보츠와나에서 남아공하고 다른 나라에 가실 때. 보츠와나에서 남아공 가는 버스가 있어요. 저 보츠와나에 거기서 버스가 남아공 가는 건 있어요. 어, 남아공 가는 거는. 그리고 나미비아도 붙였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막힌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버스가 없어 가지고 어, 방법은 비행기도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큰 항공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망했어요. 근데 어,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요한네스버그 가서 요한네스버그에서 다시 나미비아를 음, 들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육로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히치하이킹 있잖아요. 트럭한테 얼마 15불 이렇게 주면 그게 이제 교통수단이 돼서 가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젊은 어, 친구들은 그렇게도 가요. 근데 어, 지금은 이제 버스가 다시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 남아프리카는 버스가 직통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네, 버스가 좋아요, 그건. 네, 네. 예. 그, 이집트에서 그 한국 음식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이집트에? 이집트 네. 그러니까 그 도시 예, 카이로에는 예, 우리나라 예. 건설업체 무슨 기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관광객들보다는 그 기업들이 이 네.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지 장사가 되죠. 삼겹살 팔고 술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뻘쭘해요.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 그래서 그 한국 음식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근데 아프리카 이제 전체적으로 저런 다닐 시골에는 없고, 시큐리티는 어떻습니까? 그 밤에 예, 걸어 다니고 이럴 때 안전하나요? 밤에는 그러니까 저는 안 나갔습니다. 아, 밤에는 뭐 위험하고 낮에는 경험이 없어요. 괜찮고. 아니, 왜냐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 낮에는 제가 다 다녔어요. 혼자 걸어서도 못 다니게 해요. 교민들은 왜? 걸어 다니지 말라고. 아니, 위험하다고? 갑자기 어떤 놈이 칼 옆에다 들이대면 어, 어떡하냐. 근데 난 뭐 어, 돈도 안 갖고 다니고 돈도 없고 뭘 어, 걸어봐라. 내가 뭐 무슨 어, 돈 있게 생겼냐. 근데 낮에는 어, 다녔어요. 그리고 골프장도요. 저는 그 골프채 거기다 맡겨놓고 걸어서 다녔거든요. 한 20분 어, 정도 걸어서. 근데 뭐 어, 아무 일 없어. 근데 저녁에는 안 나가요. 철저하게. 그 왜 그러냐면 어. 무슨 일을 당해도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글쎄. 저녁에. 그리고 음, 사람이라는 게 낮하고 그 밤하고 이게 마음이 음. 달라지잖아요. 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저는 그 하여간 그러니까 저기 다 빼고는 여행지에서는 밤에는 안 다녔습니다. 어, 오케이. 예. 네. 네, 음. 질문 하나? 네.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잘 들었고요. 그 지도를 보니까 보츠와나 옆이 나미비아인데, 예. 나미비아 영토를 보게 되면 그 내륙 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와 있어요, 좁게. 음. 그 혹시 이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지? 어떤 거요? 예. 그 예. 나미비아, 예. 그 보츠와나의 서쪽이 예. 해안에 나미비아라는 예. 나라가 있는데, 그 예. 나미비아 영토를 보니까 그 내륙 쪽으로 예. 예. 그 손잡이처럼 길쭉하게 들어온 게 있는데, 좀 특색이 있어서 그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음. 좀 궁금하군요. 그거는 여기도 무슨 저기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국립공원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미비아에도 가는데 아마 이 국립공원이 별로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독일이 이제 독일하고 나미비아는 독일 땅입니다. 독일 아하. 영토고 보츠와나는 영국, 그다음에 음, 남아프리카 영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정서가 아니고 독일과 영국의 뭔가 이게 이권을 주고받든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에 국립공원이 있어서 그러면 니네가 먹어라 하지 않았나? 저는 그건 추정입니다. 그거는. 예, 예. 지도에 보니까 강이 쭉 따라 흐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거는 저도 잘 주위에서 안 봤네요. 그거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리하신데요. 이게 어떻게 있겠죠? 네,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예,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무심코 봤는데. 음, 그러네. 네. 어. 자,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004년에 10달 반쯤 살았었는데 예, 그 음, 웨스턴 케이프에 살았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영국하고 독일 사이에 이제 협정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강 같은 거 이렇게 경계로 하고 그다음에 미도 뭐 경도 이렇게 했고 했는데 심지어는 저 부족 단위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족 맞죠. 단위고 예, 예. 아직까지도 그게 우리 예, 각이 세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런데 음, 강으로 한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서 같이 살았는데 음, 강을 음. 국경선을 그렇죠.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가족이나 친척이 한날 하나쯤에 나눠져 버렸어.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돼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위주로 이렇게 겉버리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남아프리카가 진짜 깨끗하고 영국 사람 잘 만들어놓은 도시거든, 그 나라거든요. 근데 망가지려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만델라 통치 10년 됐던 예. 해였는데 2004년이. 근데 만델라로 하여튼가 뭐 감옥이 27년인가 있는데 마지막 한 10년인가는 백인들이 다니면서 전국을 다 보여줬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유혈 사태가 음,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
정권 이양을 스무드하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음. 그랬는데 그때도 그 부패에 대해서 그 예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뭐 계속해서 흑인들이 대통령 되고 물러날 때는 다 한 몫씩 챙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맞아요.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남아프리카는 이렇게 오래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오래가 아니, 있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안식년 좀, 때 갑자기 갔어요. 안식년 때 갑자기 가가지고 어. 그 대학에 가서 한 1년 있겠다 그래갖고 아니 가서 근데 그때 가셨을 때는 선진국 가신 거 아닙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 웨스턴 그러니까요. 케이프 스텔렌보시라고 제가 거기 저기 케이프타운 대학을 가봤는데 그 네, 학교도 거기 정말 아주 잘 져놓고 아주 뭐 그 좋은 시내를 대학이에요. 다 내려다 세계에서 보잖아요. 유수한 대학 중에 하나죠. 예. 거기 지금도 유럽하고 지금도 같은 우수한 데니까.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 학교 예, 자체가. 맞습니다. 거기서 40km 떨어진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많이 가요. 아까 저기 그 프랑스 사람들 살던 프랑슈비라는 데를 예. 가셨었던 것 예. 같은데 거기 포도밭 무지하게 많죠. 예, 그 그리고 스텔렌보시가 동네 바로 그 자체가요. 옆이거든요. 또 영국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너무 이뻐요. 동네가. 네, 거기 모자이크라 그래요. 유럽의 아, 그래요? 모자이크라고 예, 아주 진짜 예뻐요. 영국식도 있고 독일식도 있고 네덜란드 더치 뭐 다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와이다리보다 거기 가는 길에 그 길이 울렁울렁하고. 너무 그 집이 너무 예뻐 동네가 예뻐서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 저기 포도 농장에 가면 잘 돼 있죠. 그게 아주 좋은 데 많습니다. 많아요. 자,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뭐 자료도 이거 정리하시고 사실 260일 동안 아프리카를 책을 이제 저도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729일간 내 마음대로 지구 한 바퀴 이거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일이 재미날 줄이야 이 책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세한 얘기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또 이 그동안 다니면서 찍고 느끼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것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